안녕하세요. 최신 모의고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대비 2회 보건공중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36번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방문 간호 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는 보통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의생사가 할 수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경력 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하실 수가 있겠죠. 37번에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이 발생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수인성 감염병은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그래서 음료수, 그러니까 상수도 관리를 신경 쓰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그 수인성 감염병 특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한다. 성별, 연령, 직업별 차이 없이 발생한다. 사망률은 낮고 2차 감염률이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38번 보시면 보건교육을 할 때 준비 시에 고려할 사항이에요. 장소나 대상 결정, 교육 내용, 방법 선택, 시행 후의 평가, 피교육자 이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39번에 낮은 조도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한 김 씨의 눈이 상하로 좌우로 떨리는 증상이 있다. 이거 불수의적으로 안구가 떨리는 거죠. 안구 진탕증이 되시겠어요. 안구 진탕증은 조도가 낮은 탄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발생하실 수 있죠. 광선과 관련해서는 가시광선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VDT 증후군은 모니터를 너무 오래 보실 때 눈의 피로라든지 안구 건조증, 경견한 장애, 정신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기압과 관련돼서는 고기압일 때는 잠압병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저기압일 때는 고산병이 걸리실 수 있죠. 진동과 관련돼서는 레노병 걸리실 수 있겠어요. 40번은 1차 보건에 대해서 나와 있죠. 1차 보건 의료 사업은 이제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1차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거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상자가 누구냐 물어보고 있는데 지역사회 주민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1번은 1대1 면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면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감 형성, 서로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실 수가 있고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실 수가 있겠죠. 42번에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1차 보건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 나와 있어요. 앞에서 봤듯이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게 1차 보건의료고 이 보건의료의 기본 정신은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다예요. 필수 요소들은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수용 가능하고 주민이 참여, 지불 가능해야 된다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겠어요. 43번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 시에 가족에 대한 건강 간호 요구가 발생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족으로 하여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지역사회 가족의 사업의 목적은 가족의 건강 유지예요. 근데 이 건강 유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기네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그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가족과 합의하에 세우셔야 되고 서비스 제공할 때도 우선적으로 가족의 요구를 고려해 주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44번 문제는 사회보장에서 의료보장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문제죠. 이 사회보장에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나눠지실 수 있고 지불,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건 지불,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공부조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사회보험의 의료, 건강을 보장하는 부분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에서는 의료 건강을 보장하는 부분이 의료급여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대부분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건강보험에 특징이 있어요. 강제적이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강제적인 보험이 성격이 있고, 보험료는 차등으로 부과를 하고 균등하게 수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보험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5번에 이제 화학물질에 의해서 장애로 고혈압, 뇌염, 유산, 무월경, 빈혈, 신경장애를 초래하는 유해 물질로 오른 것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게 빈혈과 신경장애예요. 빈혈, 신경장애, 이거는 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도 잇몸 가장자리 뭐 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작업장이라면 용접공이라든지 인쇄소, 납축전지 생산, 페인트공 이런 사람들이 납중독에 걸리실 수가 있는 거죠. 수은 같은 경우는 정신 증상이라든지 중추신경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데 사지마비, 정신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수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칼슘의 재흡수 문제로 이제 근골격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행곤란,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 이타이탈병, 카드뮴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6번 밀스 라이크 현상은 상수 처리 과정에서 여가라는 과정을 거쳤더니 수인성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 감소됐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7번 이산화탄소 중독은 이산화탄소 하면 우리 실내 오염의 지표죠. 그래서 이제 실내에 밀집돼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모여 있다면 머리가 아프고 권태감, 현기증, 구통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증상을 군집독이라고 하고 군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48번은 보거 중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거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다고 독이 없어지지 않죠. 그 독성은 테트로톡신이고 알과 간, 내장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봄에 산란할 때 독성이 많기 때문에 중독이 많이 나타나실 수 있죠. 증상으로는 지각이나 운동, 호흡마비, 사망까지도 가실 수 있겠어요. 49번에 식품 보존 방법이에요. 절임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절임법은 화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소금이나 설탕, 식초에 절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얘는 이제 물을 탈수를 시켜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50번에 웬슬로가 공중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시한 거, 강조한 거 뭐냐?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을 강조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51번은 네 번째 자녀를 출산하고 피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배란일과 관련해서 피임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죠. 배란은 계산하실 때 다음 월경 예정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4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일에서 16일 전을 배란일이라고 추정을 하시고 배란일을 기준으로 전후 4일간은 피임을 하시는 게 이제 배란일 이용한 피임법이 되시겠죠. 52번에 인구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는 이제 어떤 특정 시간에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인구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지역의 사회학적, 경제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질적 기준이라 하면 성, 직업, 교육, 인종이 되실 수가 있고 양적 기준이라 하면 연령일 들 수 있겠어요. 53번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우선시한다든지 감염병 환자를 우선시하는 거 필요하시겠죠. 54번은 국민 의료비 상승의 원인을 꼽아보는 건데 노인 인구 증가라든지 만성질환 증가, 교통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 의료 서비스 양이 확대되는 거가 이제 의료비 상승으로 나타나실 수 있죠.
55번은 지역사회 가족 간호사업을 할 때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족은 형성과 확대, 축소,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각 주기별로 해결해야 되는 과업을 가지고 있겠어요. 가족은 역동적이죠.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로서 고유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56번은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된 배경이에요. 의료 자원이 불균형적인 분포라든지 치료 중심의 의료, 인간이 기본권이 보장된다든지 의료 인력이 전문화,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 이런 것들이 대두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가 나오는데 노인 인구는 아니에요. 1차 보건 자체는 기본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어느 한 세대를 특징으로 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 증가는 꼽지 마시고 의료 자원이 이제 불균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겠어요. 57번은 성병에 관한 내용으로 조립한 것 중에 맞는 건데 성병은 우선 빨리 치료해야 되죠. 조기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성 파트너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격리는 특별히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이 성병 자체는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퍼지고 이러는 감염병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질병 세 가지를 보시면 매독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고 이 직접 전파를 통해서 감염되지만 또 수직 감염도 되죠. 그래서 임신 중기에 이제 태아로 수직 감염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겠고요. 임질 같은 경우도 세균 감염이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불임이 생기실 수가 있고 임질 산모인 경우에 태아의 산도를 통해서 신생아 안염이 감염되실 수 있죠. 에이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고 수직 감염도 되고 직접 전파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 감염이 언제라든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맞춰서 대중적인 요법을 치료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58번은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흡연이나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비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건강 문제, 만성 질병으로 진행되실 수 있겠죠. 59번에 한마을에서 결핵 환자가 발견됐다. 우선적인 조치로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접촉 사람들에게 성인인 경우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 후에 객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핵 환자를 격리한다든지 입원을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진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되시겠어요. 60번은 매독 환자들에게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인데 1번에 있는 매독은 무서운 성병이 아니라는 걸 주지시킨다. 보건교육을 하는데 이거 무서운 병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겠죠. 매독은 수직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매독 자체를 살펴보시면 세균 감염이에요. 트레포네마 팔리듐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직접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성접촉이라든지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실 수 있고 태아를 통해서 수직 감염도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접촉을 피하셔야 되고 성파트너 같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면역을 획득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61번에는 점액성 혈변을 보고 복통을 호소한다. 음료수 끓여 먹기, 위생적인 분변 관리, 매개곤충의 방제로 예방할 수 있는 기생충 질환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이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고 이 매개곤충,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역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메바성 이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점액성 혈변이 나오면 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기생충 한번 보시면 촌충 중에는 무구조충증과 유구조충증이 있고 두 개 다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를 들이켜 먹었을 때 걸리실 수가 있죠. 요충은 집단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죠. 뭐 기숙사 생활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걸릴 수가 있고 항문 주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가려움증, 소양감이 심하고 그거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를 호소하실 수 있죠. 손 씻기 잘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회충은 야채를 통해서 잘 감염되기 때문에 야채를 잘 씻어서 먹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와 관련된 이거를 날걸로 먹거나 가열할 때 불충분하게 가열했을 때 걸리실 수가 있는 거죠. 십이지장충은 경피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든지 맨손으로 뭐 흙을 짚는다든지 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고, 페디스토마는 충난, 다슬기, 참깨 순서도 얘도 이제 불충분하게 조리하거나 생식으로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상촌충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모기를 매개로 생기는 기생충 감염이 되시겠어요. 62번은 A형 간염에 대해서 이 원인이라고 감염 전파의 경로를 물어보는 건데요. B형, A형 구분 많이 하시죠? A형은 전염성이다. 그래서 오염된 식품이나 음식,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 이런 것들로 감염이 될 수 있죠. B형 간염은 혈청 간염이기 때문에 혈액이라든지 정액, 뭐 오염된 주사기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 있죠. 둘 다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A형 같은 경우는 식기를 따로 쓰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 감염 환자의 식기를 자비소독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63번에는 인구 증가와 관련된 요소예요. 인구 증가는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거나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증가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의료기관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죠. 인구 증가는 최근에는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노년 부양비가 많이 증가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증가되는 것, 이런 특징이 나타나실 수 있죠. 64번은 임신 중독증이에요. 임신 중독증은 고혈압, 부종, 단백뇨 세 가지 증상이 있죠.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도 혈압, 체중, 소변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식사로는 저염식이와 고단백식이 하시는 거 필요하고, 특히나 부종은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65번에 의료기관의 급식관리예요. 환자 식이는 적정 온도로 유지하시는 거 필요해서 항상 뚜껑을 닫아 놓으시고, 급식 관련 종사자들은 영양교육을 받으시고 위생교육 받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감염병 환자의 음식은 바로 폐기하셔야 되지 동물 사료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 전염병 환자 식기는 구분해서 자비소독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66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의료기관이 300병상 이상일 때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00병상이죠. 67번의 결핵예방법에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했을 때 소속이 있는 의사라면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를 하시고, 소속이 없는 의사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68번은 국왕보건법에 불소도포 사업이 필요한 불소도포의 횟수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6개월에 1회씩 불소도포 사업을 하실 수 있죠. 그 국왕보건법에서는 계획은 5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소 얘기를 같이 보시면 수돗물의 불소 농도는 0.8 ppm이고요. 양치액에다 불소 용액을 넣으실 때는 매일인 경우는 0.05%, 주 1회인 경우는 양치액의 0.2% 농도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69번의 혈액관리법이에요. 이제 부적격 혈액의 조치인데요. 부적격 혈액이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체열 시에 혈액 선별 검사 또는 체열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을 이제 부적격 혈액이라고 보시는 거죠. 얘는 이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적격 혈액은 겉면에 부적격 혈액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적격 혈액과는 분리해서 보관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부적격 혈액을 발견할 때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혈액관리법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뭔가를 령이라든지 보고를 하는 거 필요하시겠죠. 70번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한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해서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하느냐예요. 시도지사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은 이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명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어요. 그 예방접종 후에 이상 증상이 발견됐다. 그 명부는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